이동관 탄핵은 늦춰졌지만 방통위의 경각심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위법성을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을 고지받고도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게 되면 몰랐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법 처리를 당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언론 장악을 멈출 위인들이 아니지만 맘 편하게 밀어붙이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라는 아니람. 모습을 보니 변한 것 같다는 희망으로 돌리기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집권 전에 국민의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 전에는 사람의 모습이 간간히 보였고 그래도 대화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곳에서 비정상적인 곳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대응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최악을 더해 언제나 대비하지 않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들이 상하게 됩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를 선택했습니다. 바이 이동관 방탄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술자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천병으로 나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5인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위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습니다. 합의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단순히 모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색채가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 방송만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특정 정파에 기울지 말고 논의하고 합의해서 운영하라는 의미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추천을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이 윤석열이 임명할 때까지 8개월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방통위원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이 후보자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자리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입니다. 이동관 또한 위원장 직무를 시작하고서 이런 문제를 고의로 방치하고 정치적 색채가 같은 한 사람과 회의하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마구잡이로 결정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은 용납돼선 안 됩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사에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등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헌법 21조를 위반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에 대한 사전 검열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업무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고 위법성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달 전 신설한 가짜뉴스 전담기구에 대해 방심위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심위 실무팀장들이 심의 범위를 놓고 집단적으로 반발한 데 이어 이 기구로 배치된 직원 4명이 내부 고충처리위원회에 보직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비정상적인 가짜뉴스 전담기구의 운영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는 가짜뉴스를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방심위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의 설치는 처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한 데다 심의 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센터에 파견된 직원 4명이 최근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원래 부서로 복귀를 요청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긴급사안은 방심위 개별 소위나 위원장 승인하에 직원들이 검토했는데 가짜뉴스 센터에서는 직원 개인에게 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구속된 사례처럼 자칫 사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정작 센터장이 4주간 부재한 상황에서 맡은 업무도 불분명하고 인사과정 역시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센터 운영을 멈춰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습니다. 고충 처리 형식을 빌려서 전원 전보 요청을 한 것이지 내부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센터 업무가 합의되기 전까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자는 취지다.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방심위 실무팀장 11명도
가짜뉴스 센터가 인터넷 뉴스까지 심의를 확대하는 것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졌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기준과 그렇죠. 원칙들이 바뀌는 네. 것은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직원에게 신속 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새 센터장 인사를 공백 없이 냈으며 센터 전보 인사를 해당 직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방심위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센터 직원 4명의 전보를 의논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하려 한 혐의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방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소관 사무 범위를 넘어 방심위의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방심위가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18조 1항 및 20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넷째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 행정기본법 10조 11조, 방송법 46조 1항과 3항, 방문진법 6조 4항을 위반했습니다. 다섯째로 KBS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선출 규칙을 위반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KBS 이사회의 파행 운영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가 사퇴하자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 제청함으로써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 방송법 99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지금부터 발언되고 있는 이동관의 발언 또 하는 모든 행위들은 탄핵의 요건에 한 줄 한 줄 더 추가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언론 장악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된 언론 탄압은 언론사와 기자를 무작위로 압수수색하고 검열하고 폐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뻔히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무고한 이들이 잘려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는 선거의 유불리,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면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이동관 탄핵은 반드시 끝을 보아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표면에 드러난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말고는 심층 보도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사들에게서 정부 정책의 심각성은 보도가 아예 되지 않거나 좋은 모습으로 포장 경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비리 검사들 탄핵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와 다르게 없는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정섭은 지금까지도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민주당도 대한민국도 어려워집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으로 뭉친 민주당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